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요즘에 그 일교차가 좀 심해가지고 목감기가 좀 생겨서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영상을 못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더니 그래도 저녁 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약간 글쎄요, 뭐 듣기 좀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들리는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래도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하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일단 보합권에서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코스닥이 많이 빠졌단 말이죠. 뭐 전체적으로 이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 좀 코스닥이 무너진 이유는 일단 코스피 쪽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좌우한 시장이었고요. 오늘은 코스피의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주들 흐름 일부가 좀 좋았고요. 하지만 지수는 강보합이었지만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아서 뭐 시장에 아주 그렇게 썩 좋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에 변수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바이든이 도착했다는 소식도 나왔고 또 중국의 비구이 위한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고 부르는 그 부동산 업체가 사실상 디폴트를 했다는 소식도 이제 그러니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소식도 좀 전에 나왔고요. 반면에 낮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오늘 하루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그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있는데 동결적으로 가다가 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매파적 동결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그 경고를 하면서 동결을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이것도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시장이 겁을 집어먹지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시장이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 매파적 동결이라는 것이 나와도 시장이 만약에 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요.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저점에서 이제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92 종목이 올랐고요. 478 종목이 빠졌습니다. 0.1% 올랐고 코스피 100이 0.43% 올랐으니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코스닥은 399 종목이 올랐고 1135 종목이 빠졌습니다. 1.4% 하락했고 코스닥 150이 1.55% 빠졌으니까 대형주들이 조금 더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만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선물 지수가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6% 9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1시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이 방송 마무리할 때쯤 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이 0.3% 4원이 떨어졌네요. 1349원 60전. 국제유가는 0.21% 올라서 85.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영향으로 약보합 출발한 뒤에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호조를 보인 가운데 원화 강세 전환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나스닥이 하락한 영향 때문에 하락 출발한 뒤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 그리고 미중 반도체 갈등에 따른 하락 이런 제목으로 예상을 상회한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 발표 및 하원 의장 선출 실패 이슈 등 영향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으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방안 발표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심화 우려까지 더해져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기반한 제약바이오, 의료정밀기기 기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확전 우려로 원유 관련주들이 부각됐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삼성전자가 일단 1.59% 올랐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 KB금융,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주들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 종목들 보면은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2%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31% 오르면서 두산 로보틱스 밀어내고 로봇주 대장주 자리를 다시 또 되찾아 왔습니다. 시총이 넘어섰고요. 그리고는 많이 오른 종목은 눈에 띄지 않고 빠진 종목들이 클래시스가 4.78, 셀트리온 제약과 알테오젠, HLB, 바이오들이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은 코스피가 운수창고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흥하해운이 상한가, 대한해운이 9%대, 한진칼 8%대 올랐고,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영풍재지가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종이 목재가 제일 좋았는데요. 동아기업이 4%대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약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오스코텍이 20%대, 신신제약이 7%대, 삼천당제약과 ABL바이오가 6%대 하락했고요. 제약 상승 종목은 국전약품, 경동제약, 코오롱생명과학이 1%대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JW 중해제약, 이유비, 동성제약, 환인제약, 경보제약, 현대약품 5종목만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유한양행과 우선주가 많이 빠졌고 광동제약도 8%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1,714억 원이 늘었고 과열 종목 없었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유한양행, 포스코 홀딩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포스코 DX, HLB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넷마블, BGF 리테일, SKC, LG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유니테스트, 원익 IPS, 아난티, RFHIC, 서부 T&D 순이었습니다. 자, 내일 이제 새벽에 테슬라 실적을 발표하는데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의 이제 그 주당 순이익 EPS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질 거라고 0.73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는 등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슬라가 발표할 때마다 늘 최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가 요동치고 또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흐름이었는데 내일도 주가가 좀 빠질지 그렇다면은 2차 전지들이 조금 타격이 있을지 이것도 좀 관심이고요. 자,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 2분기 때보다는 조금 둔화됐지만 시장의 그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5% 달성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또 중국에서 이 비구이 위안이 사실상 디폴트 수순에 돌입했다. 사측이 이날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달러 표시 채권을 비롯해 모든 역외 채권 상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그 디폴트가 이제 확정이 되면 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요즘의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자,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 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준금리가 3.5% 동결 수준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건 뭐 근데 계속 동결할 거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매파적 동결, 그러다가 미국에서 만약에 올리게 되면 그때 추이를 좀 지켜보자, 우리도 올릴지 말지 결정하자, 이런 식의 아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490만 주, 400만 주대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은 약간 매수, 주가가 1,100원 오르면서 7만 전자 회복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6일 연속 매도, 기관이 샀지만 뭐 1,300주밖에 안 되고 개인이 6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25만 원 회복은 못하고 있고 24만 9,500원까지 500원 올려놓고 주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약간이지만 상승으로 바뀌었고요. 기관은 반대로 그 매도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 8,000원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인이 2,600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결국 기관의 매도가 계속 거세게 나오면서 50만 원까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몰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50만 원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개인만 왕창 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14만 2,300원까지 다시 밀렸고요. 헬스케어도 개인만 매수하면서 주가가 1,300원 2%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을 했고요. 하락세로 전환을 해서 추세를 만들어내는 건지, 이제 일정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좀 더 빠질 건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이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위메이드도 개인만 매수하면서 주가가 700원 빠졌습니다. 34,300원. 위메이드 계속 약세인 구간이에요. 시간에 보면은 삼성전자 0.14% 100원이 빠진 74,400원. 에코프로비엠 0.2% 500원 빠진 249,000원. 에코프로 0.49% 4,000원 빠진 818,000원. 포스코홀딩스 0.2% 1,000원 빠진 499,000원. 셀트리온 0.14% 200원 오른 142,500원. 헬스케어도 0.31% 200원 오른 64,000원. 위메이드 0.29% 100원 빠진 34,200원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봉을 보면요. 지금 매물대 제가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그 아래쪽 선 73,300원 정도 되는 그 구간인데 이걸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71,300원 위쪽에 71,000원 부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조금 더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 만약에 주가가 눌리면 73,300원 밑으로 빠지면 이제 다시 73,300원을 고점으로 하는 현재 매물대를 저항선으로 이제 삼아서 매물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71,300원 정도까지, 71,000원 정도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도 어제처럼 또 며칠 전처럼 계속 21선에 눌리고 있습니다. 8월부터 21선에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계속 약한 흐름이 나오는 이유가 21선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21선을 돌파할 때 에코프로 BM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데 에코프로가 조금 더 좋지 않은 건 음봉을 만들어내는 데다가 그 아래쪽에 이제 최저점이 그 매물대들이 줄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좀 밑에 80만 원 이하까지 한 78만 원, 7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어요, 하방이. 그래서 약세일 때 77만 원, 78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82만 2천 원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저점 80만 원 정도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이 매물대 쭉 선을 그어 보면은 위쪽에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에가 1,000원 빠졌고, 만약에 내일 2차 전지들이 약세로 돌아서면,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면
바로 밑에 선 47만 원대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은 뭐 여지없이 60일선 부딪히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주가 하락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하락을 하더라도 21선 부근까지만 빠지고 거기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21선 부근까지 밀렸죠. 그래서 약간 더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래쪽 21선과 11선이 거의 맞나요? 이렇게 이동평균선 두 개가 겹치면 굉장히 세지거든요, 힘이. 그래서 지지하는 힘이 세지게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14만 한 2천 원 정도가 바닥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반등하면서 다시 61선에 도전, 이렇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헬스케어도 이제 헬스케어는 481선과 61선, 241선 등이 위에서 이 큰 에너지를 갖는 장기 이평선들이 위에서 누르면서 오늘 2% 많이 빠졌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21선과 11선이 만나는 그 지점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21선짜리 보면은 63,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63,800원에서 63,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한 뒤에 11선이 63,000원이에요. 그래서 63,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하고 그리고 반등,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 63,000원 밑으로 더 빠지기는 어려운 그런 차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뭐 보시다시피 계속 약세.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이 딱 나와주기 전에는 계속 한번 오르면 또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팔고, 또 많이 빠지면 반발 매수 나와서 조금 올리고 찔끔 올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약한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미국의 선물지수 안 좋죠. 지금 보자마자 다우가 마이너스 79, S&P 500이 마이너스 16.75, 나스닥이 77.25인데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40여 분 남은 상태에서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56, S&P 500이 마이너스 15.75, 나스닥이 마이너스 76입니다. 그러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죠. 지금 비슷하군요. 77.25였으니까 76.75,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제 어쨌든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좀 약세를 보일 것 같고, 특히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스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은 하락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중요해 보이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들면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 증시에서 또 2차 전지와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을 깰 수도 있는, 좀 안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증시와 내일 아침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짧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 정도 18분, 19분 정도 녹음하는데도 굉장히 목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요 며칠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